이남용 교수의 실온 진롱, 미국의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확대가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미국의 양적 완화의 본질과 숫자로 확인되는 규모를 살펴보자. 양적 완화는 연방준비제도 FRB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장기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을 낮추고 금융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 연준의 총자산은 2022년 2분기 무렵 약 8.97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자산 축소가 진행되면서 2025년 6월 무렵 약 6.7조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광의 통화인 AM2는 2020년과 2021년에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1년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26.9%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M2는 2025년 10월 기준 약 22.298조 달러 수준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숫자는 양적 완화가 달러 유동성의 양과 금융시장의 체감을 크게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회귀 분석 관점으로 해석해 봅니다. 경제 성장과 통화 공급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보려면 상관관계가 아니라 회귀식의 설명력과 계수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변수의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이나 1인당 실질 소득 증가율을 일관되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금리, 물가, 실업, 재정 충격 같은 통제 변수를 넣어도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장기 시계열에서는 위기기에 통화가 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하여 단순 상관이 쉽게 왜곡됩니다. 통제 변수와 시차를 반영하면 통화 변수의 성장에 대한 직접 계수는 작아지거나 구간마다 부호와 크기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찰은 통화가 성장의 단일 원인으로 작동한다기보다 금융 조건과 자산 시장, 환율 같은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급된다는 해석입니다. 회귀 분석의 실증 연구가 제시하는 성장 효과의 정량 범위입니다. 많은 연구들은 양적 완화의 성장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크기가 제한적이라 것입니다. 대규모 자산 매입이 실질 GDP의 수준을 수년 구간에서 1%대 정도 끌어올리거나 자산 매입 발표 규모가 GDP 대비 1%일 때 실질 GDP와 물가의 수십 베이시스 포인트로 10분의 1 베이시스 포인트로 수십 베이시스 포인트 후반 정도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성장률로 환산하면 0.3%포인트 미만 또는 0.5%포인트 미만 수준의 효과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범위는 양적 완화가 침체기에 낙폭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더라도 생산성, 기술, 인구, 제도 같은 장기 성장 엔진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즉, 통화 공급량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이 없다, 중립적이다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핵심인 이유와 한국의 체감 경로입니다. 한국은 달러를 발행하지 않지만 달러 체제에 깊이 연결된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 통화 정책의 충격이 성장률보다 먼저 환율로 도착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단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소비자 물가와 기업 비용 구조로 파급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 압력이 완화되지만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이익과 가격 경쟁력의 조정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의 효과를 한국에서 논할 때는 성장의 숫자보다 원달러 환율을 통해 전달되는 물가와 금융여건의 변화가 먼저 관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적 완화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장기 금리를 낮추고 위험 자산 선호를 자극하여 달러의 상대 수익률 매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과 신흥국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원화 강세와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동시에 위험 선호의 레짐을 바꾸기 때문에 리스크온 국면에서는 신흥국 통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시장이 불안해져 리스크오프 국면이 되면 안전자산 수요가 달러로 몰리면서 원화 약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의 환율 효과는 방향이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심리와 충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비선형성 non-linear을 가집니다. 원화에 대한 계량적 증거가 말해주는 환율 민감도 DP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원화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계량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FOMC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실증은 미국의 기준금리 긴축 서프라이즈가 원화의 절하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반대로 확장적 완화 정책과 포워드 가이던스는 원화의 절상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를 평가할 때 성장에 대한 직접 효과를 놓고 논쟁하기보다 원달러 환율을 중심 경로로 놓고 해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관측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현실은 미국 정책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은 미국 통화 정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한국 내부의 달러 수급과 자본 흐름이 강하게 결합되어 움직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수출 기업의 외화 보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같은 요인들은 달러 수요를 키우거나 달러 공급을 줄여 환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환율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양적 완화와 금리 경로를 보도해 국내 자본 유출입과 달러 수급의 구조를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달러 공급 확대와 스테이블 코인 공급 확대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대차대 조표를 통해 기초 통화와 금융 조건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 확대는 민간이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고 준비 자산을 보유하며 달러의 유통 경로를 바꾸는 시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약 3,05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준 자산이나 미국 AM2에 비해 체급이 작지만 결제와 거래의 마찰을 낮추는 힘을 가집니다. 이 차이는 양적 완화가 가격과 금리에 즉시 영향을 주는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달러 수요와 이동성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원달러 환율에 줄 수 있는 구조적 압력을 설명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국경 간 달러 이전 비용을 낮추고 달러 접근성을 높이면서 특정 국면에서는 달러 선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가 커지는 국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로의 도피를 더 빠르게 만들며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이 안정되고 위험 선호가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국 자산 투자와 연계되어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준비 자산이 미국 단기 국채에 집중되면 미국 단기 금리와 달러 유동성의 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환율에 대한 간접 경로가 생깁니다. 이 모든 영향은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 준비 자산의 질, 규제의 강도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한국이 가져야 할 관측 프레임은 환율 중심의 관계망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의 숫자보다 원달러 환율이 먼저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수입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과 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금리와 부채의 지속 가능성, 자산 가격의 변동성까지 연결됩니다. 따라서 정책과 투자 판단의 관측 지표는 연준 자산과
미국 A22 같은 유동성 지표, 미국 장기 금리와 기간 프리미엄, 글로벌 위험 선호 지표, 한국의 해외 증권 투자 흐름과 외국인 자금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의 추세와 변동성입니다. 이 관측 프레임을 가지면 양적 완화 국면에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실물 성장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원화 약세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국내 유동성 탓이라고 오판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달러를 늘려 경제를 움직이지만 성장의 단일 엔진이라기보다 금융 조건과 자산 시장,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통해 한국 경제의 물가와 체감 경기를 먼저 흔드는 증폭기에 가깝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 확대는 그 증폭기를 디지털 결제와 국경 간 이동성으로 더욱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구조 변화이며, 규모는 아직 QE에 비해 작지만 달러 수요와 환율 변동성의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양적 완화와 지니어스법에 의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확대는 달러 기축 통화 체제를 강화하고 미국이 따흘려 생산성을 개선치 않고 해외의 달러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부르를 사기 브릿지 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과 관료는 소외되는 서민, 중소기업, 자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